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까? 왜 항상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느낌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길까? 오늘 나는 너에게 비교라는 것이 왜 네 성공을 망치는 가장 독한 독약 중 하나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다. 너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이 나폴레옹 힐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다. 어쩌면 지금 네가 꼭 들어야 할 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과 비교할 때마다 스스로의 운명의 열쇠를 남의 손에 넘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행을 간 사진, 새 차를 산 이야기, 혹은 믿기 힘든 계약을 성사시킨 소식을 본 적 있지?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왠지 모를 허탈함을 느낀 적도 있을 거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기분을 느낀다. 우리가 약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다. 단지 어릴 때부터 성공이란 먼저 도착해야 하는 경주라고 옆을 보면서 누가 더 잘하고 있나 확인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경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의 위험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 귀에 대고 너 지금 스스로를 망치고 있어 하고 소리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조용히 속삭인다. 봐라, 저 사람은 해냈는데 넌 왜 못해?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렇게 남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는 점이다. 힐이 말했듯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보내는 매 순간은 결국 네가 내 길을 만드는데 쓰지 못한 순간이다.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생각해보자. 몇 번이나 누군가가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스스로 늦었다고 느꼈나? 그리고 그 기분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기조차 포기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었나? 사실 그 순간이 바로 너의 힘을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던 순간이었다. 네 싸움과 역사와 꿈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말이다. 이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다. 사회 및 임상심리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수록 스스로의 삶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밖을 많이 바라볼수록 이미 네가 이룬 것들의 가치는 점점 낮아진다. 그리고 이건 끝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비교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에너지를 잃고 행동을 미루고 그리고 결국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뒤처졌다고 느낀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다. 버지니아 산골의 가난 속에서 태어난 나폴레옹 힐도 평생 돈과 권력과 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남들의 성공 크기를 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을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연구하는 데 쓰고 그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 집중했다. 힐에게는 특권도 없었지만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다. 내 마음을 제대로 세우면 그 마음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거야. 아마 너는 지금 하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맞다. 인간의 본능은 성장의 기준을 외부에서 찾는다. 하지만 진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걸 못 가졌을까? 대신 오늘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시선을 거두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바로 그 다음 한 걸음에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사업을 갖는 게 꿈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친구가 매출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왠지 모르게 의욕이 꺾여요. 그럴 때 나는 절대 저기까지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지? 거래처를 찾아볼까? 계획을 세워볼까? 온라인 강의를 들어볼까? 이런 아주 작아 보이는 행동 속에 진짜 힘이 숨어 있어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면 비교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누가 더 멀리 갔을까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얼마나 나아졌을까가 초점이 돼요. 이게 진짜 성장을 만드는 힘이에요. 바로 이 점을 힐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방향이 생기고 남에게 집중하면 방해만 된다라고 쓴 거예요. 이제 제가 간단하지만 강력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앞으로 1회 동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멈추고 숨을 크게 쉬고 이미 이룬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어쩌면 스스로도 크게 평가하지 않았던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운 것, 누군가를 도운 것, 두려움을 이겨낸 것, 돈을 아낀 것,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등등. 매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목록을 읽어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쌓아오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은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쌓고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는 내면이에요. 결국 인생은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오직 이 길만이 유일한 경주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 더 당신이 목표에 더 가까워졌는가예요. 이렇게 할 때 흔들림 없는 미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느새 남의 삶을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남과 비교하며 자신은 한없이 뒤처진다고 느끼며 길을 잃고 사는 걸까요? 바로 자기만의 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폴레옹 힐은 그 시대 가장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어 토머스 에디슨, 앤드루 카네기, 헨리 포드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들 모두 처음부터 금전적인 혜택이나 인맥, 운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대신 정말 단순하지만 거의 아무도 진심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머릿속에 너무나 선명해서 세상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목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명확하다면 비교의 힘은 약해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자에게 되니까요. 밤에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착지까지 전부 보일 필요는 없어요. 몇 미터 앞만 보여도 충분해요.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죠.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에요. 실제 연구도 있어요. 도미니칸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2%더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행복해지고 싶다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같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올해 12월까지 내 카페를 열기 위해 얼마의 자본을 모으고 재무 관리를 배우겠다 같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죠. 이렇게 글로 쓰면 뇌는 그걸 막연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당신의 목표가 아닌 남의 목표를 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의 몸을 갖고 싶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동료가 버는 만큼 벌고 싶고 모두가 떠나니까 나도 여행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절대 이길 수 없는 경주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과 같아. 애초에 당신의 경주가 아니었으니까. 힐이 말했듯이 성공의 비결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매일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해 결국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두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보자. 첫 번째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싶어 라고만 말해. 두 번째 사람은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고객들이 계속 불평하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20% 늘리고 싶어 라고 정확히 정해. 누가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바로 두 번째 사람이야.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뭘 공부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고객을 찾아야 할지 더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거든. 분명함이야말로 노력을 결과로 바꿔주는 힘이야. 힐은 이렇게도 말했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게 방해물이 된다. 그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충분했어. 앤드루 카네기에게서 그 시대의 가장 큰 부자들을 인터뷰하라는 사명을 받고 힐은 20해가 넘는 세월을 이 비전을 쫓았어.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고정된 월급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 심지어 몇 번은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대. 그런데 힐을 계속 앞으로 가게 만든 건 바로 뚜렷한 목적의식이었어. 그는 왜 어떤 사람은 꼭대기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중간에 멈춰버리는지를 알아내고 싶었어. 바로 이 분명함이 무명의 청년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개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지금쯤 당신은 그럼 난 내 인생의 큰 목표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괜찮아. 중요한 건 오늘 당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로 시작하는 거야. 내일 바뀌더라도 말이야. 목표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 대신 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방향을 조정하면 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에서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어. 지금 생각하면 농담 같지? 그 뒤에도 파산, 배신, 수많은 거절을 겪었어. 보통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포기했겠지. 하지만 디즈니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봤어. 너무도 또렷하고 강력한 비전이 있었기에 심지어 본인조차 무시할 수 없었어. 바로 그 비전 덕분에 그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고 결국 세상을 바꾼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세웠어. 이제 분명함이 왜 중요한지 조금은 느껴지지? 목표가 있으면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훨씬 쉬워져.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한 가지 질문만 던지면 되거든. 이건 나를 목표에 더 가깝게 하나 아니면 멀어지게 하나. 가까워지면 해, 멀어지면 과감히 내려놔. 주변에서 다들 이건 꼭 해야 해 라고 해도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 지금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SNS에 올리면 멋져 보일 것 같은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 하고 뛰는 바로 그거.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일 수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일 수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 무엇이든 좋아. 중요한 건 종이에 써보는 거야. 그리고 매일 읽는 거지.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직 진짜 목표가 아니야. 글로 옮겨야 비로소 현실로 가는 첫걸음이 돼. 목표가 너무 크든 너무 작든 걱정하지 마. 힐은 이렇게 말했어. 가장 큰 실수는 작은 꿈을 꿔서 그걸 이루는 것이다. 차라리 큰 꿈을 꾸고 그 길에서 성장하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심지어 실패조차도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누가 더 빨리 도착하나 겨루는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세상에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천천히 쌓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만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모든 순간, 당신이 선택했던 수많은 결정들, 그리고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아니요 라고 말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결국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이 당신은 다른 누구의 꿈을 살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의 꿈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깨우는 순간 그제서야 모든 것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스스로 충분히 뛰어나지 않다고 느껴서 중간에 포기했던 적이 있나요? 또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능도 지능도 운도 없어서 결코 거기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나폴레온 힐은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연구했고 결국 아주 단순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승자와 도중에 멈춘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타고난 재능도 아니고 운도 아니며 처음부터 조금 앞서 있었던 출발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게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버티는 자기 확신과 끈기입니다. 힐은 실패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단지 무언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는 쉬워 보여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반대로 모두가 멈췄을 때도 묵묵히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결국엔 원하던 자리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가요? 바로 이 차이가 전부를 바꿉니다. 항상 저를 놀라게 했던 예를 하나 들자면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그는 전등을 발명하기 전까지 10,000번이 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10,000번!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시도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비웃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쳤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나는 애초에 이 길에 맞지 않았나 봐라고 체념하고 그만두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에디슨에게는 힐이 말한 자기 꿈의 가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가 더 빨리 성공하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눈앞의 비전만을 바라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몇 번 실패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패를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이건 내가 못난 증거야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무엇을 다르게 시도할 수 있을까? 라고 묻나요? 이 질문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바꿉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또는 누군가보다 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힐 자신도 이런 시간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수년 동안 성공의 법칙안을 지필하면서 그는 빚에 시달렸고 아무도 읽지 않을 거라는 비웃음을 들었고 부자가 아닌 그가 성공을 논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확신조차 있었지만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비교가 가장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시도와 이미 수많은 실패를 거쳐 마침내 자리를 잡은 타인의 성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대 위만 보고 무대 뒤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흘린 수많은 눈물과 땀,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을 보지 못한 채 결국 완성된 모습만 보고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승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수백 번 또는 수천 번의 실패한 시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잊게 되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자기 확신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거만함이 아니라 자신과 맺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믿기 때문이다. 이 말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힐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두려움, 의심, 불안함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차이점은 그런 감정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떨리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신의 결정을 대신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에디슨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전구가 고장나거나 타버릴 때마다 그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또 하나 발견했다라고 말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기의 실천입니다. 실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재능 부족이 아니라 단지 끈기가 부족해서라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잘하고 있을까? 라고 묻기보다 나는 충분히 많이 시도해 보았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일찍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작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계속할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끈기란 아무도 결과를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 안에는 여전히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힐은 이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음이든 작더라도 당신을 목표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 실패를 다음 도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마의 기회로 삼고 있나요? 힐이 평생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시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삶을 보며 보내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너무나 습관처럼 하다 보니 깨닫지도 못합니다. 타임라인을 넘기면서 누가 새 차를 샀는지, 누가 여행을 갔는지, 누가 승진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심 이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부에 집중할 때마다 내면을 성장시킬 힘을 잃는다고. 옆 사람을 바라보며 쓰는 에너지는 당신이 자신의 길에서 다음 걸음을 내딛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정확히 같습니다. 힐은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옆집 잔디가 더 푸른지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된 앤드루 카네기는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이나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 순간을 배우고 일하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힘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자신이 하는 일을 내적으로 구축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단지 더 멀리 나아갈 가능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말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쉽게 집중력을 잃기 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의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의 진열장을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시간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나? 아니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만 키우고 있나? 진짜 성장시키는 것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공부하고 SNS에 올리지 않고 절약하며 연습하고 계획하고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맥도날드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든 레이 크록은 이미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을 모방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맥도날드 형제들의 작은 식당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다른 브랜드가 무엇을 하는지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그 일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처럼 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믿는 바에서 더 나아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결국 힐이 말했듯 진정한 성공은 먼저 도착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매일 당신 자신이 더 완성된 버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시작됩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새 차를 샀다는 스토리를 30분 동안 보는 대신 그 시간을 당신이 원하는 승진에 가까워지게 해줄 강좌를 찾아보거나 다음 달에 더 많은 돈을 저축할 방법을 계획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몇 분이 모여 몇 시간이 되고 그 몇 시간이 쌓여 며칠이 되고 또 며칠이 쌓여 몇 년이 되어 결국 미래의 당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넘어졌거나 고민했거나 힘든 나를 SNS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대 위만 보고 무대 뒤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의 무대만 보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려 하는 걸까요? 그것은 부당하고 무겁고 무엇보다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오직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의식적이고 더 준비되어 있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더 일치하는지 항상 자문해 보세요. 이것은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 즉 당신 자신의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라는 의미입니다. 실은 진정한 진보는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에 충실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승리는 남들을 감탄시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베개에 댔을 때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성장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앞서든 뒤처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남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조용히 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성취이며 진정한 자유가